운동 중 무릎이 휘청하면서 뚝 소리가 났다. 순간적으로 주저앉았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축구, 스키, 농구처럼 방향 전환이 많은 운동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상인데요. 오늘은 무릎 인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십자 인대 파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세계로병원 정재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관절로 행복을 누리는 정재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인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게요. 원장님, 우선 그 전십자 인대가 뭐고, 그리고 주로 무릎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형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무릎 모형이잖아요. 무릎 모형인데 무릎의 인대 중요한 게 4개가 있어요. 이 바깥쪽에 보이는 게 측부 인대라 그러는데 안쪽은 내측부, 바깥쪽은 외측부 인대 그러거든요. 가운데가 십자 인대라고 2개가 있어요. 이렇게 모형을 보면은 실제 인대보다 조금 약하게 표현이 됐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십자로 교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십자인대라고 그러는데 이 앞쪽에 있는 것이 전십자인대,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이 후십자인대. 그래서 오늘은 이 앞쪽에 있는 전십자인대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이거를 MRI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MRI 상에서 이 까만 거 2개가 있잖아요. 이쪽 2개가 이렇게 교차하고 있거든요. 이쪽이 무릎 앞쪽이고 뒤쪽이니까 이것이 전십자인대, 뒤쪽에 있는 것이 후십자인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인대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인대의 역할도 모형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요. 아까 좌우에 있는 측부 인대는 이렇게 좌우로 못 흔들리게 막아주는 인대고, 전십자인대는 밑에 있는 뼈가 이렇게 경골이라고 하는 뼈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후십자인대는 뒤로 빠지지 않게, 모형이니까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전십자인대는 앞으로 나오는 걸 막아주고, 네. 후십자인대는 뒤로 빠지는 걸 막아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릎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전십자인대는 그럼 어떤 경우에 좀 파열이 잘 되나요? 대개 이제 스포츠 손상이나 큰 사고를 당할 때 그러는데요. 이것도 모형으로 보면은 인대가 이제 무릎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이렇게 무릎이 확 접혀질 때, 그때 떨어져요. 그러니까 점프했다가 착지하면서 이렇게 된다 할지, 아니면 사고로 어떻게 이렇게 된다 이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무릎이 이렇게 비틀어지는 일을 벌일 때, 대퇴골 쪽이 이렇게 밖으로 틀어지는, 운동 중에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렇게 비틀어진다 할지, 이랬을 때 인대가 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과학관 스포츠 활동, 선수들 간에 접촉이 많은 축구를 할지 농구를 할지, 그리고 빈번하게 방향 전환이 많은 이런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되게 많이 생기죠. 교통사고, 추락사고 그런 경우보다도 스포츠 손상이 많은 것 같아요. 원장님,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이 전십자인대 파열을 그래도 좀 예방할 수 있는 팁이나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우선은 부상을 안 당하는 거니까 스포츠 활동 중에 가능하면은 그 선수들끼리나 이렇게 뛰는 사람들끼리 몸에 접촉이 적은 활동, 이런 운동들을 더 선호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원래 진료하면서 십자인대 파열의 거의 대부분 환자가 한 90% 정도 축구가 다쳐서 와요. 축구는 무릎에 나쁜 운동이라 그래서 농담 삼아 축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운동하면서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운동하면서도 이게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좀 조심해서 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무작정 경기에 몰입해서 보통 뛰다가 태클 당하고 태클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부상이 일어나니까 그런 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그렇죠. 발생률이 줄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전십자인대가 파열되면 보통 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나요? 증상이야 이제 대부분 떨어지면서 뚝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퍽 그런 소리가 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었다.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무릎이 돌아가는 느낌이 있었냐? 그러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좀 돌아가는 느낌이 있었다고 거의 90% 이상에서 그래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쓰러지면 십자인대 파열을 의심해야 되고, 처음에는 물론 이제 아파서 걷지를 못하고 움직이기도 힘들겠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인대 속에가 혈관들이 지나가잖아요. 네. 그 혈관이 같이 떨어지니까 대개는 피가 나서 무릎이 붓습니다. 붓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진찰을 해보면 이제 흔들림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전십자인대 파열이 의심이 되면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엑스레이로 진단이 되나요, 간단히? 엑스레이로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돼요. 이제 간혹 무슨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은 환자가 이제 아프면은 어떻게 다쳤느냐 물어보면 축구하다 이렇게 돌아갔다. 우리 돌아간 느낌이 있다. 그대로 못 걷겠다. 그러면 아 십자인대 떨어진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선 엑스레이를 찍는데 엑스레이 상에서 나중에 한번 보여줄 텐데 인대가 떨어지는데 인대가 이렇게 밑에 경골에 붙어 있고 위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골 부분에 뼈를 물고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나오죠.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되게.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진찰을 하면서 무릎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 봐요. 누워서 힘 다 빼세요. 뒤태부에 힘을 다 빼라고 그렇게 하고 아까 전십자인대는 앞쪽으로 못 나오게 막아주는 인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대가 떨어지면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흔들어 보면은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이렇게. 앞으로 흔들거림이 있으면 아 십자인대가 의심이 된다. 이렇게 진찰을 하고 또 이제 피벗 시프트라고 영어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피벗 시프트 테스트라고 해서 무릎을 돌리면서 밀면서 하면 무릎이 턱 비틀리는 그런 느낌이 오는 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초기 수상 당시에는 이 검사장 안 나오는 수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환자가 아프니까 다리에 힘도 많이 주고 있고 부어 있고 그래서 또 힘을 빼라고 해도 되게 힘을 못 빼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 라크만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흔들리는 검사도 잘 안 나오고 요것은 아파서 시행하기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전십자인대를 초기 단계에서는 진찰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엑스레이로 스트레스 비율하고 찍거든요. 근데 이렇게 당기면서 사진을 찍어보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전십자인대는 잘 안 나와요. 특히 초기에는 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MRI가 제일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엑스레이는 뼈만 나오는데 MRI는 일반 연부 조직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인대가 같이 나오죠. 그래서 MRI 보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맨 처음에 십자인대가 전십자인대, 후십자인대 있다고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연결성이 쭉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중간에 가다 끊겨서 연결이 끊기면 떨어진 거예요. MRI에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밑에서 인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푹 쳐져 있고 그다음에 요 인대 여기 중간에 떨어져가지고 밑으로 꺼져 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갔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요것은 이렇게 가 있고 이거 떨어져서 연결 끊겨 있죠. 이렇게 MRI로 이렇게 진단을 해요. MRI로 이렇게 진단을 하면 거의 뭐 확실한 파일이라 볼 수가 있고 간혹 이제 애매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애매한 경우는 진짜 확실한 관절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단을 위해서 관절경을 하진 않아요. 마취까지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참고로 보여드리면은 원래 인대가 들여다보면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아까처럼 보이는 건데 떨어지면 이렇게. 누가 봐도 다 떨어진 거 알겠죠? 아파 보이네요. 네, 아파 보이죠? 피도 막 나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전십자인대 파열이 진단이 되었을 때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치료 방법은 일단은 대부분이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그림을 내가 그랬어요. 이거 제일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진을 보여줘도 잘 모르실 수 있어서 간혹 MR상에서 이렇게 부분 파열로 보이는 수가 있어요. 전체 섬유 중에서 일부는 살아있고 일부가 떨어진 경우. 이런 경우는 보존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보조기를 이용해서. 여기가 떨어졌다고 하면 빨간 것이 이렇게 나중에 흉터 같은 조직들이 생겨서 엉거 붙으면서 이제 치료되죠. 그리고 완전히 떨어진 경우, 전체가 다 떨어진 경우는 이런 경우 이제 까만색이 인대거든요. 이거 다 떨어졌잖아요. 네. 이렇게 떨어졌는데 바깥쪽에 있는 요 빨간색이 있죠. 빨간색이 활액막이에요. 활액막이라는 게 인대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관절경을 해서 보니까 인대가 아까처럼 너덜거리지 않고 속에서는 떨어졌는데 밖에서는 관절 활액막이 딱 둘러싸고 있더라. 그러면은 이것도 보존적으로 할 수 있어요. 보조기 치료하면은 속에가 이렇게 엉거차면서 잘 낫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보존적 치료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거의 다 수술을 하는데 대개는 인대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죠. 그러면 보존적 치료라고 하셨는데 이런 보존적 치료로도 거의 뭐 충분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경험에 의하면은 아까 말한 이런 그림으로 보여준 그런 사례의 경우에는 되게 보존적 치료를 하면은 보조기 한 6주 하고 그 후부터 이제 관절 운동 시작하면서 근력 운동 하고 그러거든. 그렇게 하면 대부분은 수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되게 나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정상에 가깝게 나아요. 그러나 보존적 치료를 할 때는 항상 혹시 잘 안 나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생 능력이나 치유 능력에 따라서 안 나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재건수를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제 경험으로
보존 치료한 사람이 마지막에 재건술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참 좋습니다. 제가 어떤 판단을 해서 보존적으로 치료해 봅시다라고 하면 거의 잘 낫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수술적 치료에도 좀 궁금한데 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술적 치료는 그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는데 뼈를 물고 떨어진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경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인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 인대가 이렇게 떨어져요. 밑에 있는 뼈를 물고 이렇게 떨어진 경우는 관절경으로, 옛날에는 다 이렇게 열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관절경으로 다 해요. 관절로 보면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사못을 이렇게 박아줘요. 이렇게. 그럼 이제 고정이 되겠잖아요. 이렇게 붙으면은 아주 견고하게 붙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인대가 그 정상으로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인대는 인대 자체는 정상이잖아요. 뼈를 물고 떨어져서 흔들거리는 것이. 이런 경우는 나중에 예후가 좋습니다. 거의 인대는 정상으로 낫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거의 재건술이에요. 인대를 서로 만들어주는 수술. 네. 네. 그 재건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림을 보고 보여드릴게요. 인대 재건술은 인대를 서로 건설해준다, 서로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먼저 간단히 개념을 보여드리면은 전십자인대 대체물로 사용할 수 있는 힘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앞쪽에 있는 요거 이제 슬개인대라고 하거든요. 슬개인대의 중앙 3분의 1을 떼가지고 쓰는 방법. 그다음에 이 앞쪽에는 햄스트링 건, 무릎 뒤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붙는 인대가 있어요. 그 인대를 떼가지고 한 4겹으로 접어가지고 그걸 대신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것은 대퇴 사두건 인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일부를 떼가지고 또 쓰기도 하고, 이렇게 이건 자기 거를 이렇게 떼 쓰는 것이고, 이건 자가인대라고 되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것들을 전부 다 다른 사람 인대를 슬개인대도 이용하고, 다른 사람 대퇴건도 이용하고, 다른 사람 햄스트링건도 이용하고 해서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걸 이용하는 거죠. 그런 인대들을 해서 이렇게 다듬어요. 그림처럼 이렇게 다듬어서 인대가 있는 길을 따라서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터널을 통해서 쭉 패스를 시켜서 이 인대가 있는 위아래를 고정을 시켜줘요. 그럼 인대가 딱 만들어져서 고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정되어 있는 것을 한 6주나 이렇게 조심을 시키면은 터널 속에서 이 끝터리가 고정이 되면은 인대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원장님? 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이신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일반 시청자분들도 쉽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비디오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굉장히 그 이해가 어렵고 한꺼번에 보여주지 못하니까 수술 후에 찍은 사진에 이제 설명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여기 노란색이 여기 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림 보면은 MR상 까맣게 인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여기하고 여기에 터널을 뚫어요. 이렇게 터널을 뚫으면은 아까 그 인대를 패스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위에도 이렇게 터널을 조그맣게 뚫어요. 인대가 들어갈 만큼. 그래서 실을 이쪽으로 빼가지고 실을 여기다 걸어서 이쪽으로 쭉 뽑아내요. 그러면 실이 빠지고 인대가 빠지고 양쪽에 가운데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나사로 고정해주고 또 여기는 또 이렇게 고정해주고 이렇게 되면 인대가 만들어지는 건데 사례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그 인대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터널을 뚫고 여기서 터널을 뚫어서 이렇게 쭉 빼준다 그랬잖아요. 네. 빼준 결과 이거 새로 만들어준 인대예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또 터널이 하나 있고 밑에 터널이 하나 있고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인대 다듬어서 만들어주고 여기에 고정시키고 여기 밑에 고정시키고 만들어준 사진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MR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그 연결이 끊겼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새로 인대처럼 아까 그 건강한 인대 보여줄 때처럼 이렇게 인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고정이 돼 있고 여기에 고정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이 고정된 걸 재활해서 얘기할 건데 이 고정돼 있는 것을 막 움직이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고정해 놓은 데가 느슨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대가 느슨하게 났죠. 그러니까 이제 재활 과정에서 보조기로 차고 조심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재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수술 후에 재활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재활 과정은 어떻게 보통 진행되나요? 이제 전십자인대의 재활, 인대 재활들은 좀 이제 수술하는 의사들에 따라서 조금 전체적으로 스케줄을 빨리 진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늦게 진행하는 사람들, 좀 의사에 따라 다른데 저는 조금 천천히 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십자인대 재건술은 인대를 튼튼하게 하려고 한 수술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인대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지 관절 운동을 빨리 시킨다는 이게 목표는 아니고, 그래서 저는 천천히 하는 편이에요.
인대가 잘 고정되는 것에 더 중점을 둬서 그래서 저는 슬라이드로 정리를 했으니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술 후에 보조기를 용도로 고정해요. 그 다음에 발을 조금 딛고 다니면서 목발 짚고 돌아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발 짚고 보조기 차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조금씩 듣고 전체 다 듣다 보면 또 이제 고동에는 더 영향이 가니까 그렇게 하고 기본적인 근력 운동을 해요. 다리를 안 쓰고 가만 놔두게 되면은 근육이 다 빠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육이 다 빠져. 근데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발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 발목 이렇게 굴었다 폈다 하는 운동, 그다음에 다리 힘주기 있잖아요. 허벅다리 힘 딱 주는 거. 그래서 걸어 다닐 때 한 번씩 쓰이는 근육을 위축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고 되게 이렇게 3주를 지나게 해요. 3주를 지나면 4주가 되면은 관절 운동을 시작을 해요. 보조기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럼 0도에서 60도로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운동이 잘 안 되는 물도 있어요. 그러면 CPM, 바로 올려놓으면 기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운동해 주는 건 CPM인데 그 CPM 기계 좀 활용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15도씩 올라가요. 4주째에 0도에서 60도, 5주째에 0도에서 75도, 6주째에 0도에서 90도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7주째부터는 각도 제한이 없이 환자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해서 올라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7주 후부터는 체중 부하를 50% 이상으로 올려요. 처음에는 아까 부분 체중 부하라고 했는데 앞부리만 좀 더 드세요 하는데 정확하진 않지만은 약 25% 정도 이 정도 해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근력 운동을 더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처음에는 조심해야 되니까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재활을. 이때부터는 달리기, 막 뛰는 거, 그 다음에 헬스클럽에서 이제 다리 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무릎에다 밑에다 걸고 이렇게 쭉 펴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요 운동을 하면은 인대에 조금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12주까지는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근력 운동을 다 하도록 해요. 물론 서서히 증가시켜 나가야 되겠죠. 갑자기 증가시킬 수는 없고 무게도 증가시키고 그래서 13주부터는 달리기를 제외한 모든 근력 운동을 더 강하게 1년에 1.5년, 1년 반 정도는 돼야 인대가 자기 인대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서 근력이 거의 100%, 어떤 경우에는 뭐 95% 이상 와야 된다, 90% 와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운동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운동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상 측에 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돌아오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그러면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라. 그러나 축구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컨택트 스포츠, 접촉이 많은 운동은 안 하는 게 좋은데 하려면은 경기할 때 좀 너무 악착같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네. 다음도 사실 계속 나오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수술, 재활까지 다 잘 끝내면 이제 완치가 되는지가 항상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뭐라고 해주시나요? 되게 수술이 잘 되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을 하고 그런 데는 별 지장이 없죠. 그러나 완치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재건된 인대는 정상 인대보다 좀 약하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조금씩 흔들림도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MR 찍거나 이렇게 쇠 박아놓은 나사 같은 거 뺄 때 관절경을 해보면은 잘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거의 100% 정상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항상 이제 근력을 기르고 그런 게 약하니까 근육을 굉장히 강화시켜라. 근육이 이제 인대가 약해진 것을 근육이 보강해 주거든요. 그래서 근육 강화를 많이 하고 또 과기관 스포츠 활동 같은 것은 자제해라. 이렇게 완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건강한 인대도 떨어졌는데 더 약한 인대는 또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되게 보고에 의하면 15% 내지 20% 정도 운동을 계속하는 사람들 15% 내지 20%의 재파일이 있다고 그러고 실제로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재파일 돼서 꽤 옵니다. 그래서 완치는 아니다. 좀 조심해서 쓰고 근력 기르고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 다치자마자 뭐 증상이 있어서 오시면 좋지만 이거를 방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늦게 오시거나 보통 그러면 어떤 후유증이 좀 생길 수가 있나요? 그때 이제 방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인대가 떨어졌는데 며칠이 지나면 안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괜찮네요 하다가 그러다가 물이 확 돌아가는 일이 생기거든요. 전십자 인대는 그런 일이 생겨요. 확 돌아가면서 또 이제 또 다치는 일이 생기는데 또 며칠 지나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러려고 지낸 사람들, 이래서 이제 진단이 잘 안 되고 가버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번씩 이렇게 탁 돌아갈 때마다 반홀상 연고를 찢을 수가 있어요. 없던 반홀상 연고, 처음에도 물론 반홀상 연고가 파열될 수도 있는데 불안정한 무릎 자꾸 이렇게 돌아가고
흔들그림처럼 막 운동하고 써버리면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십자인대는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어떻든 한번 무릎에 큰 부상을 당하면은 꼭 진찰을 해보고 MRI까지 해보는 게 좋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안 아프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십자인대가 다쳤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정도 걸어다니고 하는 것은 다 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사례가 벌어져서 조금 부상이 좀 크다. 뭐 그런 경우는 꼭 MR 찍어서 십자인대 확인해야 됩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뭐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인대 파열로 수술 후에 또 특별히 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일단은 십자인대가 다치면서 관절 연골로도 다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관절염이 더 쉽게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관절염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결론은 십자인대 수술을 해서 의사로부터 수술이 잘 됐다, 건강하다 이런 말을 듣더라도 아까와 비슷하게 무리하지 말아라, 조심하라 그런 얘기인데 여기 인대 수술한 사람이거든요. 전입신대 수술하면서 같이 관절근을 본 사진인데 보시면은 요것이 이제 관절 연골이잖아요. 위에 거 밑에 거 요건 반호상 연골이고 요거는 이제 검사하는 기구인데 여기 연골을 보면은 여기 금가 있는 거 보이죠? 연골이가 일종의 이게 초기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있는 거예요.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파졌죠. 폭 패였잖아요. 그리고 이걸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패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불안정한 완전치 못한 인대로 계속 쓰게 되면은 관절염이 심해지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특히 관절염 수술 후에는 무리하지 않는 게 좋고 이 환자를 다시 이제 고정 나사를 빼기 위해서 두 번째로 1년 후에 봤거든요. 그 사진을 보니까 아직도 그래 있어요. 이렇게 좀 달아지고 있죠. 이쪽에 좀 깊게 패인 곳은 조금 메꿔졌어요. 관절 연골이 이런 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별로 안 왔는데도 그냥 좀 더 좋아지는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여전히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인대 파열 후에는 어쨌든 무리하게 사용 안 하고 같은 취미 생활을 해도 축구나 뭐 등산처럼 무리한 이런 동작보다는 좀 요새 재밌는 스포츠도 많이 있잖아요. 무리 안 되는 그런 거 전환을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전환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많기는 한데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쓸 필요는 있습니다. 일상생활에는 별 지장이 없으니까 오히려 조심이 돼야 돼요. 네. 오늘은 무릎의 핵심 인대, 전십자 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운동을 하다가 심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스포츠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찰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